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알령 플리나 관련주 영향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이 한국인 단체 관광 상품을 게재했다가 반나절 만에 돌연 삭제가 됐습니다. 중국의 여행사들은 이제 시트립 소동에도 불구하고 관광 상품을 좀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한국 단체 관광 지역도 6개가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확실히 분위기가 좋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불 정책 해제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토니모리 차트 보고 계시는데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화장품, 면세점, 여행, 카지노, 엔터주들 모두 급등세가 펼쳐졌고 오늘도 이 연속성 속에서의 움직임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한알령 풀리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또 관련된 종목군들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허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트립 어제 상당히 또 해프닝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관련된 이 한국행 관광 상품을 게재를 했다가 거의 정말 반나절 만에 돌연 또 취소를 했고,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온라인 판매 허용 의사가 확인된 이상 이제 시차도 계속 이제 뭐 해제가 될 것이다, 유커는 들어온다라는 그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객에서 움직임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이 문제는 한국하고 중국이 그러니까 한중 관계는 사드 이슈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 이견이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드 이슈는 또 근데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이슈랑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그다음에 ICBM 개발, 뭐 지금도 계속 타전되는 거 보면 북한에서 한국 겨냥한 뭐 포문 열어놓은 거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뭐 무기 개발 중이고 이런 거 타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 사드 이슈는 그래서 더 큰 그림으로는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하고 또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는 어제 특별했던 것이 이번 달 말, 11월 말에 G20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미중 간의 회담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 초반부터 약간 좀 변화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무역 통상 이슈 관련해서는 미중 주요 인사들이 이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서로 만나고 뭐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래서 G20 이전에 그러니까 두 대표가 만나기,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주석이 만나기 이전에 어떤 합의물들을 도출을 해서 만나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시도들이 좀 전개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14일 오후에 급기야는 이제 중국 최대의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이 이제 온라인 최대 여행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젊은 분들이 여행 다니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그 가격 비교 사이트인 영국의 스카이 스캐너도 얘네가 인수했거든요. 스카이 스캐너도 얘네가 이제 인수해 갔는데 2조 원 주고 한 2, 3년 전인가요? 근데 이 시트립이라는 회사가 아무튼 그게 좀 큽니다. 온라인 쪽에서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14일 날 이틀 전에 오후에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을 했다가 조금 시간 지나서 저녁쯤 돼서 전격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글쎄 뭐 어떤 영향 때문에 갑자기 나왔다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언론 보도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면 다 삭제한 것은 아니고요. 그 기존처럼 개인 자유여행객들 상품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여행국에서 일단은 한국 관련 상품을 다 내리라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당국이 입김이 이 시스템에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자진해서 내리는 게 아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약에 온라인이 된다고 하면 사실 그 전에는 뭐 무슨 일부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징이라든지 산둥 지역이라든지 뭐 충칭이나 상해 쪽에서 한국 단체 여행객 받으면서 좀 완화된 분위기가 갔었던 것은 맞는데요. 이 온라인 쪽으로 이게 이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전체로는, 그러니까 중국 전역으로 봐서는 아직은 좀 제한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강했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크게 이제 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시트립이라는 온라인사까지 이제 풀어지게 되면 대체로는 다 이제 중국 전역에서 누구나 다 단체 관광을 갈 수 있겠다는 큰 의미였었는데, 어쨌든 중국 여행국에서 또 관련 상품을 내리라고 했다고 하는 부분들, 어쨌든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미중 간의 어떤 그 통상 이슈, 그리고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또 북미 간의 이슈들과 맞물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시황들을 보시면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 보복 조치로 인해서 2017년 3월부터 그러니까 거의 1년 반이 지났는데요. 그때부터 한국행 단체 관광을 좀 금지해 왔던 상황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 들어서 사실 작년 말 이후로 아주 북미 관계가 최극단으로 다다랐던 그 이후에 갑자기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도 올 들어서는 풀고 있거든요. 네. 베이징하고 산둥하고 충칭하고 상하이에서 이제 한국행 단체 여행을 받게 되면서 완화가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약간 북미 관계가 조금 이렇게 좀 완화되려는 하는 움직임하고 약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체 여행을 약간 풀어는 주는데 일부 지역에서 그래도 사불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사불가가 전세기 안 되고요. 크루즈 안 되고 그리고 롯데그룹 계열사 방문도 안 되고 온라인 관광 상품도 판매는 아직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흐름들은 좀 보셔야 되겠는데 어쨌든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이미 이제 올 초부터 해서 관계 개선의 움직임들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이게 또 확 풀어지지는 또 않고 있는 네, 그 제일 큰 상황이고. 건이 지금 아직 막혀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또 기대감을 좀 많이 좀 보고 있어요. 정말 네, 네, 풀릴 네. 수 있을지. 그러기 네. 위해서는 또 어떤 이슈들을 봐야 될지 변수들도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예, 전체적으로 한알령 같은 경우도 같이 엮어서 볼 수 있겠는데 이 한알령 같은 경우는 중국 내의 한류 금지령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컨텐츠 또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 광고 같은 것이 중국에서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송출 자체가 이제 금지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앞서서 나갔는데 2016년 7월 달부터 사드 배치가 확정됐던 한 3년 전으로 2년 조금 넘었네요. 그때로 돌아가는데 그 확정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보복 조치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드 한반도 이슈랑 다 맞닿아 있고요. 또 미중 간의 통상 이슈, 그다음에 한미 또 북미 관계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쉬운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간간히 트윗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내용 보면 통상 이슈랑 북미 관계가 좀 이렇게 같이 조합돼 있다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고요. 이제 북한과 중국의 관계들에서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정세가 연결되다 보니까 사드든 뭐든 다 뭐 한알령이든 아니면 이런 뭐 그 여행 뭐 금지하고 이런 것들도 다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제 풀려 나갈 것인지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뭐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큰 틀은 미중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 또 북미 간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재료인 것 같고요. 단기로는 이제 내일입니다.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파푸아 뉴기니에서 내일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날 거라고 해요. 거의 이제 1년 만에 보게 되는 건데요. 이 회담에서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어요. 항상 우리가 만날 때마다 자주 얘기 나오는 게 배터리 쪽 얘기하고 그리고 뭐 이런 지금 막혀져 있는 어떤 그 관계들, 특히 이제 교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게 이제 여행이라든지 뭐 한알령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 인사들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 좀 큰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막혀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되니까요. 1년 만에 기대감 정도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네. 있고 뭐 시차를 두고 하나씩 뭐 풀릴 가능성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보니까 당국과 업계 간의 이제 눈치 보기도 좀 계속 되고 있어서 시간이 네. 좀 완전하게 이 보복이 풀리려면은 시간이 네. 좀 많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좀 네.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어제 뭐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움직였어요.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엔터 뭐 다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네. 그동안 좀 많이 어려웠었던 대표적인 또 낙폭 과대주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주가 움직임 앞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쪽이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자본재고는 아니고 소비재잖아요. 네. 근데 소비재인데 아주 큰 틀은 중국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중국 경기가 일단 안 좋아요. 미국은 소비도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쪽 우리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중국이 많이 해줘야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섹터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GDP가 상당히 안 좋고 뭐 지금 결국엔 또 통상 이슈인데요. 달러 강세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위안화가 약세고 나라의 돈이 약해지면 국민이 돈을 못 쓰고 그러니까 그 구매 여력이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도
덜 나가게 되고 못 나가게 되고 아니면 밖에서 그 물건 사오는 것도 내 나라 돈이 약하면 많이 못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은 중국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드 피해주로 묶여있는 섹터인 것은 맞는데 사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드 피해주로 보기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실적이라든지 주가 흐름 면에서 각사별로 봤을 때는 약간 사드랑은 무관하게 본인들도 이미 2, 4년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을 거고요. 다변화 차원에서. 그리고 2년도 더 지난 이슈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울고먹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큰 틀은 중국 소비가 안 좋고 위안화가 약세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종별로도 보시면 오락문화 업종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이 연초 대비로 좀 안 좋습니다. 대체로 다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움직였던 거 오늘도 지금 화장품주는 좋은데 심리적 영향도 크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적도 많이 반영되고 있다. 3분기 실적 부분도 잘 나온 회사들은 꼭 그런 이슈 아니더라도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도 뭐 연초 대비로 지금 5, 60% 올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좋기 때문이지 뭐 그 관련된 이슈들이 뭐 해제됐거나 이렇게 하는 쪽은 아닌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따이공 이슈라든지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행이 아시아 역내에서 조금 더 안 좋았던 부분들 분명히 있죠. 그리고 나가거나 들거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BTS 이슈도 영향을 좀 일부 줬고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정부의 면세점 정책이라든지 또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사실 온라인 공룡들이 뭐 싹 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뭐 소확행이라고 우리 그런 말도 쓰지만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잘게 쪼개지는 그러니까 그 특화된 어떤 섹터에서 잘 되고 있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면 그런 온라인 쪽에서의 경쟁이 심한 특히 SNS라든지 사회관계망 서비스라든지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채널을 통한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역시나 어제 시황을 보시면 시트립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열린다고 하면 상당히 큰 호재일 거라는 게 어제 한번 맛배기로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같은 반복된 이야기지만 큰 판은 여전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 그래서 글로벌하게 경기가 언제 좋아질 것이냐가 이쪽 소비자한테도 큰 영향을 줄 거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보면 북미 관계가 또 우리 북한하고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재도 같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끌어올려지게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하고 위안화 관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올 들어서 6.2레벨 정도 있던 달러 위안이 6. 거의 70까지 올랐던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소비에는 좀 비우호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경기가 이런 상황들이 중국 경기 둔화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도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자 포인트로는 뭐 환율, 뭐 경기,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실적도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해죠. 실적이라고 강조를 계속 해주셨는데 3분기 네. 실적 다 나왔잖아요. 한번 리뷰해보고 뭐 다음 4분기는 또 네.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대체로 4분기는 일부 종목 업체 제외하고는 대체로 좋은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기저효과도 있고요. SM 같은 경우 먼저 보시면 3분기에 한 120억 정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좀 18% 정도 잘 나왔었고요. 그리고 4분기에도 한 180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로는 거의 한 400% 늘 것 같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3분기에 한 108억 정도 해서 시장 예상보다 57%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문제는 4분기입니다. 주가가 그래서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4분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컨센으로는 적자폭이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50억대 적자였었는데 올해 4분기에도 영업 적자가 한 58억 정도 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콜마는 파라다이스는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한 80억 하면서 50% 쇼크 났습니다. 예상치보다 덜 나왔는데 4분기는 127% 증가할 것으로 한 320억 정도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맥스도 이 둘은 다 이제 ODM 쪽이네요. 3분기 영업이익은 역시 안 좋았습니다. 4% 쇼크였었죠. 132억 정도 했었는데 4분기에는 한 151억 정도 하면서 전년 대비로는 한 1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이제 LG생활건강을 보시면 1.38% 서프라이즈한 2,700억대 영업이익을 올려서 실적은 상당히 뭐 견조하게 잘 나오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한 2,100억대로 해서
작년보다는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체로 파라다이스 빼고는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4분기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실적 그만큼 주가가 좀 밑에서 좀 올라올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또 관심 가질 만한 종목으로 증권사에서 네네. 어떤 종목 꼽고 있나요? 예, 먼저 신한금융투자 거를 보실 텐데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가 조금 이제 회복은 되는 분위기고 내년도에는 출입국사가 출국자는 3,109만 명 보더라고요. 작년보다 한 9% 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쪽 중국인도 한 20% 정도 늘 것 같은데 네. 입국자는 한 11.5%로 1,66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시각이긴 해요. 신한 쪽에서는 올해 4분기부터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리고 4분기가 네, 안 바닥. 좋다는 거 아닌가요? 바닥이라고. 네, 아까 컨센은 좀 안 좋았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돌아설 것으로 일단 이해는 하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전망을. 그리고 여행 쪽은 워낙에 기저효과가 세기 때문에 네. 뭐 가시성이 매출 가시성이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는 따이공 이슈, 보따리상이 한중간에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속 좀 이어질 거로는 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성장은 좀 정체된 국면이라고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보면 3년간, 앞으로 3년간 연평균 출국자들 흐름 봤을 때는 한 7, 8% 정도는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 관련 섹터들이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든지 하나투어, 강원랜드, 그리고 호텔신라 최선호주로 주고 있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LG생활건강하고 애경산업을 최선호주로 꼽아주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수요가 좀 둔화되는 부분을 신한 쪽에서도 우려는 합니다. 위안화가 좀 약한 부분들 그리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입출입이 많고 늘고 떠나서 예전만큼 한국산 선호도가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따이공과 면세점 채널 규제권이라든지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세금 부과가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어쨌든 뭐 물량에 있어서는 좀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로 보면 외국인 매출이 견조하게 성장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신규 브랜드 효과로 수출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상충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LG생건하고 애경산업을 최선으로 줬는데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LG생건은 한 24배 정도 그리고 애경은 한 12배 정도 나와 있어서 대체로 다른 쪽들보다는 좀 밸류가 좀 동종 업체 대비로는 좀 안정적이다라는 쪽들이고요. 150만 원 목표가 그리고 애경은 이제 58,000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투는 저밸류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비중 확대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코스맥스를 최선호주로 주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그 그래프를 보시면 12개월 선행퍼가 까만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상당히 낮은 국면에서 놓여 있는 게 맞습니다. 한 20배 초반 정도여서 높지는 않고요. 예전에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때 대비로는 거의 뭐 일부 종목은 저희 반토막 나 있는 PER로 기준으로는 그래서 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제 아까 제가 3년치로 봐도 한 7, 8% 그리고 내년에는 일단 들어오는 것만 해서는 한 11% 정도 증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긍정적이다라는 시각이겠고요. 글로벌하게도 우리 업체들이 꼭 중국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확장 전략을 여러 라인에서 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좀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탑픽은 이제 코스맥스인데요. 해외 쪽 직접 사업이 전사 매출의 50% 정도로 네. 상당히 좀 해외 쪽하고의 연계성, 그러니까 글로벌화 돼 있는 업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근에 한 4년치를 보면 신규 브랜드가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이 좀 들어가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중국 로컬 업체들도 성장은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쪽하고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지화 전략, 글로벌화 전략에서는 코스맥스 좀 1등주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사보다는 ODM사를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네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더 이슈였습니다. 마케팅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